KTM 가스가스 브랜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안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KTM에서 쿼터급 차량에 대해서 안내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손에 제 바로 옆에 있는 모델은 KTM에서 지금 24년도에 갓 출시된 따끈따끈한 390 듀크 모델이고요. 24년식이 기존의 23년식 이전 차들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바뀌었어요. 기본적으로 헤드라이트 형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변형이 됐고, 기존에 이제 저희 23년식 이전 차량에 비해서 시트고가 820mm로 현저히 좀 낮아져서 키가 좀 작으신 분들도 조금 더 접근성이 높아진 그런 모델이고, 엔진이 370cc에서 이제 399cc로 조금 더 보업이 돼서 엔진도 좀 바뀌었고, 서스펜션 위치도 조금 바뀌고, 이제 성능적인 부분은 동일하지만 조금 더 많은 부분이 바뀌다 보니까 거의 뭐 사실상 풀체인지 모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390 듀크 모델이고 390 어드벤처 모델이고요. 390 어드벤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쿼터급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포크 휠이라든가 이런 부분 오프로드를 좀 더 지향하는 그런 모델로 저희가 이제 어드벤처 타시는 분들 특히 뭐 사이드 박스라든가 탑 박스 많이 장착들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대응이 가능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경량급인데도 불구하고 퀵시프트라든가 그 다음에 오프로드 모드 이제 MTC가 그 개입을 해갖고 슬립을 조절해주는 그런 모드까지 저희는 이제 구비가 되어 있어서 오프로드 주행을 좀 더 도와주고 편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재미를 더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390 어드벤처 모델이고요. 여기는 RC390이라는 모델입니다. 이제 390 시리즈 쿼터급 시리즈에서 그 R차라고 흔히들 얘기하시는 레이스 컴페티션 레이싱을 좀 더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포지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차도 마찬가지로 퀵시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슈퍼모토 ABS라고 해서 프론트와 이제 리어의 ABS 단계를 조절할 수 있는, ABS가 도로에서 타실 때 걸리는 거를 조금 조절을 해서 프론트에는 ABS가 걸리고 리어는 ABS가 안 걸리도록 도와주는 모드까지 이제 탑재가 되어 있고, 보시면은 작지만 어떤 이제 포지션이라든가 이런 거는 일반적인 이제 R차, 저희 흔히 얘기하는 R차 포지션을 갖고 있어서 지금 이제 서킷이라든가 이런 거를 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세컨카로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 모델들은 같은 엔진 사용하고 있고, 23년식 모델들은 출력이라든가 이런 게 동급에 비해서 좀 뛰어난 편이어서 재미를 위해서 좀 타시게 되면은 좀 더 기존에 뭐 타셨던 바이크들에 비해서 좀 더 재미를 많이 느끼게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팀장님, 이 390 어드벤처 모델,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오프로드 입문자분들이 이제 390 어드벤처를 많이 입문하시는 추세잖아요, 요즘에. 혹시 막 장점이나 단점 이런 거 좀 390 어드벤처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 390 어드벤처는 기본적으로 사실 어드벤처를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차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일반적으로 이런 핸들 가드라든가 이 아래쪽에 하단에 보이시는 스키드 플레이트라든가 이런 게 기본 옵션으로 다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오프로드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오프로드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쿼터급에서는 거의 없는 그런 모드인데, 오프로드는 이제 좀 불규칙한 지면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거의 흙에서 좀 많이 타시게 되는데, 일반적인 라이딩을 하시게 되시면은 이제 아마 오프로드 모드가 없는 그런 차에서는 아예 트랙션 컨트롤을 끄고 주행을 하시게 되시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오버스핀이 일어나서 차가 미끄러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오프로드 모드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트랙션 컨트롤이 이제 오버 스핀이 일어나게 될 때 알아서 그 흙에 대한 지형에 맞게 조절을 해줘서 좀 더 초보자가 안전하게 임도라든가 이렇게 주행을 할 수 있도록 잡아주는 모드라고 생각이 저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입문하실 때 390 어드벤처를 타시게 되면은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좀 차체가 가볍다 보니까 가볍게 임도에 들어가시거나 흙에서 타실 때 좀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가드류라든가 이런 스크린 가드 같은 거, 특히나 이제 오프로드 주행하시게 되면은 뭐 돌이 튈 수도 있고, 이런 스크린 가드 같은 경우에도 다 저희가 이제 헤드라이트 가드 같은 경우에도 다 파워 파츠로 저희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상이 옵션이긴 하지만 이제 구매를 원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사이즈에 맞게 딱 나와 있어서 장착이 가능하시고, 지금 저희가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캐스팅 휠과 스포크 휠 버전이 있는데, 스포크 휠 버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좀 더 오프로드 성능에 이제 휠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셔서 튜브 타입이고, 이제 요 사이즈에 맞는 오프로드 타이어를 장착을 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주행 질감이 좋아지게 그렇게 도와드리는 옵션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쪽 서스펜션을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조절이 가능한 내가 타고자 하는 지형에 맞게 이제 감쇄력이 조절 가능한 좀 더 하드하게 딱딱하게 세팅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부드럽게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는 이런 어저스터가 달려 있는 서스펜션이 기본 옵션으로 채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좀 하드하게 뭐 임도를 탄다거나 빠른 속도로 이제 달린다고 하면은 이걸 좀 풀어서 좀 더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고, 도로 주행을 하신다고 하면은 잠가서 좀 더 딱딱하게 만들어 갖고 도로에 맞게 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옵션은 쿼터급에선 보기 힘든 옵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되게 좋은 옵션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춰져 있는 차는 쿼터급에서는 유일하게 390 어드벤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바로 차만 있으면은 임도라든가 오프로드 주행이 바로 가능한 차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어드벤처를 한번 타보고 싶다, 오프로드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을 드리고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급에서 약간 듀얼 바이크는 제가 알기로 좀 경쟁 모델이 CRF 300이랑 그리고 이번에 오그 300 그리고 요 KTM 390 어드벤처 그래 310 GS 요 네 모델이 이제 경쟁 상대잖아요. 근데 제가 390 어드벤처로 타보고 320 GS, CRF 300을 타봤는데 유일하게 KTM에서만 이제 쿼터급에서 퀵시프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장점 말고 새 차종보다 이게 더 좋다라는 혹시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저희 차량들이 앞서서 말씀하신 차량들에 비해서 출력이 세팅이 일단 높고요. 출력 세팅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스로틀이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반응 속도라든가 이런 게 다른 차종들보다는 높은 편에 빠른 편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오프로드 주행에서는 조금 더 조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하고 주행을 하셔야 되는데 스로틀 반응이 좀 더 응답성이 빠르다 보니까 약간의 움직임만으로도 내가 원하시는 출력대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할 때 사실 이제 스로틀 조작을 해서 출력을 만들어서 지형을 주파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오프로드에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대응이 빠르고 한 게 저희 차량의 장점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MCT라고 제가 아까 시승하다가 봤거든요. 혹시 MCT는 뭔가요? MTC는 이제 트랙션 컨트롤을 저희 그 KTM에서 얘기하고 있는 일반적인 TC라고들 많이 표현하시는데 트랙션 컨트롤 기능을 얘기하는 거고, 트랙션 컨트롤은 이제 바퀴가 주행 중에 이제 앞바퀴와 뒷바퀴 회전수를 감지를 해서 슬립이 난다거나 했을 때 회전수를 조절해주는 어떤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오프로드 모드에서는 그 트랙션 컨트롤, 흙에서 주행하실 때 악셀을 감으면 그립이 도로보다는 좀 덜 나오기 때문에 오버스핀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오버스핀으로 인해서 차체가 미끄러지는 거를 오프로드 모드에서는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세게 감았을 때 스핀이 일어나는 걸 감지를 해서 지금 주행하고 있는 속도에 맞춰서 트랙션 컨트롤을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립을 유지를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코스를 주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MTC 모드가 조절 가능한 오프로드 모드가 쿼터급에는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 그게 좀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도 지금 390 어드벤처를 타고 계신다고 제가 어제 들었거든요. 혹시 이 정도의 쿼터급 어드벤처 바이크에서 얼마나 험하게 주행을 하셨나요?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옥계라는 코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옥계라는 코스가 있는데 상당히 이제 등판 각도가 세고 흙길인 코스인데 390 어드벤처가 순정 상태인 그대로 거기에 이제 올라가는 정도의 주행을 했었었고, 390 어드벤처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하단에 보시는 스키드 플레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세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국내에 어느 정도 임도라든가 이런 수준은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이제 흔히 어드벤처 랠리들을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어드벤처 랠리 국내에서 열리고 있는 어느 정도 코스는 제 생각에는 다 큰 튜닝이 없어도 이 상태 그대로 뭐 타이어 세팅만 조금 바꿔주시면은 주행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90 어드벤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 손댈 게 없이 이 즉시로도 내가 원하는 정도 수준에 맞게 주행이 가능한 차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2024년 신형 듀크 390이 나왔잖아요. 혹시 전년식 대비해서 어떤 게 달라졌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390 듀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0 듀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체인지가 됐어요. 일단은 뭐 하나씩 꼬집어서 말씀드리자 보면은 뭐 헤드라이트 형상이 바뀌었고, 그
그 다음에 저희 TFT 화면으로 해서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많이 돼서 사실 좀 더 직관적인 부분이 표현이 될 수 있도록 또 조작의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조작 스위치류도 다 바뀌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엔진 자체가 이제 cc가 좀 커져서 390cc 44마력으로 출력 자체가 향상이 됐고, 그리고 또 서스펜션 자체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없었던 조절이 가능한 어저스터가 달려 있는 그런 고급형 서스펜션이 달려 있고, 이제 리어 샥도 기존에 이제 차대 중심에 있던 부분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튀어나와서 형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차량의 지상고와 시트고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는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유지가 되고 있어서, 제 생각엔 사실 이 서스펜션이 바뀐 부분, 그리고 그로 인해 지상고가 좀 낮아지고 시트고가 낮아졌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키가 작으신 분들도 타실 때 전혀 부담이 없이 타실 수가 있는 그런 모델인데, 이전에 저희가 23년식 차량 가격대에 비해서 사실 저렴한 금액대라기보다는 이제 인상폭이 굉장히 적게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굉장히 뻔바이크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2년식, 23년식 모델에 비해서 지금 24년식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션이 위치 자체가 프레임 정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튀어나와서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각도 자체가 조금 더 누워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상고라든가 시트고가 조금 더 낮아져서 타시는데 이제 부담이 없게끔 가 설정이 되어 있고, 하지만 동력 성능이라든가 뭐 운동 성능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그 듀크만의 어떤 그런 서스펜션 세팅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더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전 모델 듀크 390 그 디서스는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신형 390 듀크 같은 경우에는 바깥으로 빠져 있잖아요. 그 차이가 혹시 뭔가 안에 있는 거랑 밖에 있는 건가? 지금 서스펜션이 안쪽에 매립이 돼 있어 각도 자체가 조금 변경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서스펜션이 위치가 바뀌기 위해서는 리어 프레임이라든가 그리고 스윙암 자체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형상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델이 풀체인지 모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서스펜션 형상을 바뀌기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무게 중심이라든가 밸런스 조절이 굉장히 미세한 밸런스 조절이 필요하고, 결국엔 이런 세팅들이 좀 더 듀크를 편하게 타실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배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시트고가 낮아지게 되면은 좀 더 고객님들이 접근성이 좋아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 착지성이 좋아지게 되면은 바이크를 조작을 할 때 조금 더 안정감 있는 조작이 가능하고, 도로를 주행할 때 주행 안전성도 좀 더 확보가 되는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이제 요 RC390 소개 부탁드릴 텐데, 경쟁 차종 이제 카와사키 닌자 400, 야마하의 R3 차종이 있잖아요. 근데 요 RC390 그 두 차종보다, 경쟁 차종보다 어떤 면에서 이건 좋다, 어떤 면에서 이건 안 좋다, 이런 것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희 RC390의 가장 큰 특징은 커터급임에도 불구하고 퀵시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다는 점과 또 ABS 모드라는 이제 그 트랙이라든가 이런 데 쓸 수 있는 그런 모드가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 사실 쿼터급에서는 이런 모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저희 RC390은 레이스 컴페티션이라고 해서 좀 더 레이싱에 적합한 어떤 레이싱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외형이라든가 앉았을 때 포지션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레이스에 진심인 사람들을 위한 쿼터급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형적인 부분도 사실 굉장히 흔히 얘기하는 R차라는 포지션으로 그렇게 저희가 차량을 제작을 했고,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 백스텝이라고 흔히 얘기하시는 그런 이제 저희 파워파츠 제품들도 저희가 구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레이싱을 제대로 한번 타보고 싶다, 아니면 서킷을 주행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분들한테 사실 가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제대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 쿼터급 레이스 하시는 분들이나 서킷을 즐겨 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닌자 400 R3보다도 KTM RC390을 또 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2기통이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토바이로 이제 트랙을 들어갔을 때 2기통이 이제 고속 영역에서 이제 조금 더 빠를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왜 RC390을 트랙에서 많이 타시는 분들 좀 저희 차량이 쉽게 얘기하면 빠따감이 좋다
라는 표현을 많이들 하시는데, 단기통 모델이고 이제 출력이 나오는 초기 가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단기통이 조금 더 훨씬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지 상태에서 저희가 출발을 할 때 치고 나가는 그런 힘 자체가 조금 더 저희 차량이 타시는 분들한테 많이 와닿게끔, 좀 더 재미를,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세팅이다 보니까 서킷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서킷은 당연히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기록을 조금 더 줄이는 그런 거에 목적을 두고 많이들 주행을 하시는데, RC60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션도 내 어떤 스타일의 주행 스타일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면서 단기통의 어떤 특유의 펀치감도 있기 때문에 초반에 뭐 가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제 ABS라든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이제 서킷 주행에 맞게 슈퍼모토 모드가 저희는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주행할 때 포지션 자체가 이미 저희는 레이싱에 좀 더 맞게 그렇게 시트 형상이라든가 뒤쪽에 보시면 이제 엉덩이를 매칭시켜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미 너무 예쁘게 형상이 잘 되어 있어서 좀 더 레이스에 적합한 그런 차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